한동훈이 지금 제3자 특검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대 마지막에 발의됐던 최혜병 특검법이 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을 하고 그중에서 국회가 2명을 선택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었다는 거죠. 야당은 국힘당 저들과의 야합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할 것이고요.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우선 한동훈은 특검법 법안을 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요. 지금 두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상 결정적인 차이는 특별검사를 추천할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입니다. 지난번에 통과됐다가 거부권 행사가 되고 재의결해서 부결이 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최혜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줬고요. 한동훈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제3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를 들면서 대법원장 얘기를 했었고요. 며칠 전 인터뷰에서도 한동훈은 대법원장에게 줘야 하는 것이 자신의 의견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라는 거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사건에서 국힘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줬을 때는 공정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한동훈이 지금 제3자 특검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21대 마지막에 5월 달에 발의됐던 최혜병 특검법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해서 부결이 됐던 것을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을 하고 그중에서 국회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선택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해서 부결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국힘당이 뭐 2번이라고 해서 제3자 추천권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하면 기꺼이 특검법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사실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개별 특검법을 제정을 하면 제정 과정에서 윤석열이 보나마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재의결을 거쳐야 되고 재의결을 하면 다시 또 부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미 제정되어 있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자라는 것이 지금의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라는 의견이고요. 근데 사실 상설특검법 이렇게 말하면 마치 특별검사라는 것 자체가 상설되어 있는 기구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건 아니고 특검법 자체가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상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매 사건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일단 추천권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특별검사보 그리고 수사관을 임명하는 것,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특검법은 특별검사보는 4명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게 되고요. 최혜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6명을 추천해서 3명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특검법은 30명 이내로 임명을 하고 최혜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특별검사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특검법은 60일의 기간 동안 수사를 하고 한 차례에 걸쳐서 30일 연장이 가능하고요. 최혜병 특검법은 70일 동안 수사를 하고요. 한 차례에 걸쳐서 30일간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 기간도 특검법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씩이고요. 최혜병 특검법은 1심은 3개월, 2심과 3심은 2개월씩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는 성실하고 꼼꼼하게 하라고 인원수도 늘리고 기간도 열흘을 더 준 듯하고요. 재판은 신속하게 하라고 단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라면 최혜병 특검법에는 대국민 보고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거는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무슨 국민들에게 왜 그런 걸 알려주냐라고 문제 제기를 국힘당에서 했었는데요. 언론 브리핑은 국민이 큰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정말 국가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특별검사 제도를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있어서요.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법 4조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검사 추천을 위한 국회 규칙에 따르면요. 2조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되는데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의 특검법으로는 7명 추천위원 중에 4명이 여당 쪽 위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거나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된 것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검찰청 내부 성추문,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특검법이 불발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시행된 거는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었고요. 근데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뽑힌 특별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로 끝났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국회 규칙 2조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이었던 정당을 제외한 정당들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규칙은 규칙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바로 시행 가능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의 기회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입법, 거부권, 재의결, 부결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윤석열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은 국힘당 저들과의 야합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할 것이고요. 국민이 뒤를 바치고 있다는 믿음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